미국 셰일 혁명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체사피크 에너지가 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충격에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2008년 전성기 당시에 350억 달러, 약 42조 원을 넘던 시가총액은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1억 1,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으로 무려 300분의 1이 줄어든 건데요. 파산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체사피크의 자산은 현재 약 162억 달러인데 부채가 118억 달러에 이르고 또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체사피크는 물론 30개 이상의 계열사도 같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만큼 업계에 줄도산 우려까지 제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산유량은 유례 없이 급감하고 오펙과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 세계의 원유 재고는 2009년 말에 비해서 14억 배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8월 인도분 WTI는 2.91% 상승한 39.6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9월 인도물 브렌트유는 2.08% 상승한 41.73에 마감을 했습니다. 가솔린이나 제트 연료와 같은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정유 섹터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유가 상승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입니다. 석유 제품의 공급 과잉인데요. 이미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정유 제품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연료 재고가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원유 기업인 페르타미나의 평소 저장량은 각각 20일 분량이지만요. 현재 저장된 디젤 재고가 42일, 또 가솔린 재고가 28일어치 정도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도는 평소 7일에서 10일 사용량 수준에 머무르는 운송 및 산업용 연료 재고가 10일에서 15일 정도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석유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국 내 가솔린 재고가 2019년 5월에 비해서 9.5%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석유 제품의 공급 과잉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원유 재고조차도 줄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소비가 이뤄지기 있긴 해도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18%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정유 시설들이 처리량을 높일수록 공급 과잉 현상은 그 해결이 더 늦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입니다. 여전히 높은 정유시설 가동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정유시설들의 원유 처리량이나 제품 생산량도 지금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요. 2019년 5월의 가동률은 90.6%였는데 2020년 5월의 가동률은 70.6%를 나타내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낮은 가동률들은요, 정유 제품들의 재고가 또 줄어들고 일단은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에 공급된 차량용 가솔린은 하루 792만 배럴로 작년보다 낮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 정유시설에서는 830만 배럴의 가솔린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수출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많은 양의 가솔린이 생산되고 있다는 현실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요인입니다. 바로 낮은 마진율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제 마진은 3월 중순부터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서 사들이는 원유 가격이 빠지면서 전유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해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윤의 폭은 또 낮아졌죠. 그래서 러시아의 감산으로 가격이 상승한 러시아의 원유를 사용하는 유럽과 또 지중해의 정제 마진은 더욱 낮은데 마진이 낮으면 결국 제품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원유 재고를 소모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현재 감산안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일부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는 7월 말부터 생산량을 증가시킬 테고요. 또 미국의 산유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유량의 증가는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수요 증가 없이는 또 가동률을 높일 만큼의 정제 마진이 올라가기가 힘든데
유지나 보수 작업과 또 겨울용 가솔린의 전환을 위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회복을 더 늦출 수 있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지정학적 이슈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원유가 정유시설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흐름에 지장을 주는 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돼야지만이 안정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